자, 왜 그날 이후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지난 3월 11일 이후에 제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어떤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를 한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는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친대가들의 투자집 비법, 그날 이후.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지난 3월에 제가 방송할 때는 7시에 했죠. 그죠? 7시보다는 11시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 S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서 가볼게요. 우선 칠판으로 한번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자, 주식은요, 그냥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자,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요. 아셨죠? 자, 부동산은요, 그냥 계속 오르죠.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그러면요,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주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부동산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은요, 그냥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요, 오르고 내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제자리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은 주식처럼 쭉 급락이 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럴 일 없어요. 부동산은 그럴 일 없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가 있었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IMF 때, 그죠? 98년 IMF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때 금융위기 때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어요. 그죠? 기축통화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부동산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5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야, 3년 됐더니 10억이 됐더라.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10억에 부동산 팔아서 다시 똑같은 거 살려면요, 12억을 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부동산에서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제 생각에 부동산은 그냥 주거의 목적이지, 이걸 뭐 투기의 목적,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요,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무려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한 2200 정도 됐다가 2450까지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동학개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건 동학개미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계보건기구하고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밑으로 떨어질 거야. 하방에 베팅했을 거고요. 어느 지점에서 다시 오를 거에다가 상방에 또 베팅을 했겠죠. 그죠? 특히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옵션 하면 돈 엄청 벌 것 같아요. 그분 말 한마디에 뭐 주가가 출렁출렁이잖아요. 그죠?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1450까지 빠졌다가 2450까지 올랐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건 왜 빠졌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빠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면 2450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사실 245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올랐다는 건요, 원인이 뭐였어요? 코로나19면 이만큼 올랐으면 해결책이 있어야죠. 그렇죠? 백신이 나왔다든가, 두 번째, 치료약이 개발돼서 전 지구 74억 인구가 한 사람도 사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없어지듯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방송을요, 저를 이제 그동안 많이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애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은요, 저를 알아요. 그런데 소위 이제 이 시장에 처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제 그 강의 내용이 많이 이제 다니긴 합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동학개미란 단어는 쓰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밑에 자막 나가죠. 노란톡. 노란톡.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노란톡.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봤더니요. 저를 사칭한 노란톡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차근차근 갈게요. 제가 사실 지금도요, 위험한 상태인데 왜 제가 방송에 뛰쳐 올라왔냐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가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20대, 30대가 지금 청년들이요, 특별하게 없어요. 지금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준비생들 취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니까, 야,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주가가 급등했다더라,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엄마 친구 아들 뭐 돈 벌었다더라 하니까 종잣돈을 밀어주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 금액 자체가 저는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니까 주식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막 문자가 막 홍수같이 쏟아지죠. 요즘은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옵니다. 주식 하시나요? 뭐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실래요?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번호 뒷자리 0203.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지우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그래요. 자, 제 강의는요, 동학개미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동학개미가 됐다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와서, 소위 이제 시쳇말로 박살이 나고 나서 계좌가 큰 손실을 나고 나서 뒤늦게 아하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송소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그냥 자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주식은 참 재밌어요. 아주 쉬워요. 제가 10년 동안 떠들었어요.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저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점. 여기를 고점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냥 여기를요, 매수 지점이고요. 여기를요, 매도 지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수, 매도. 그죠? 이거가 매수고 이거가 매도예요. 이거가 저점이고 고점이고요. 이거가 저점이고 고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요,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하고 싶죠? 그러면 이 지점,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여기를요, 우리가 진폭 이런 말 써요. 뭐 걔네들이 쓰니까 우리도 그냥 씁시다.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자, 주식은요, 아주 쉬워요.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 분석은요, 그 회사에 가치 투자를 한대요. 가치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치 투자한대요. 물론 재무제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가는요, 차트만 본대요. 차트만 본대요. 대개는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대개 매매 어떤 성향을 보면요, 대개 그냥 차트만 보고 하시죠. 안 됩니다. 속 내면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기술적 분석가는 기본적 분석가를 우습게 알고요. 기본적 분석가는 기술적 분석가를 우습게 한대요. 둘 다 틀렸죠? 네, 둘 다 바보고요. 기본적 분석가도 매매할 때는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볼게요. 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간단한 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BPS라는 거예요. BPS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청산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가치 BPS 대비 지금 얼마가 거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BPS 대비 그냥 2배만 보시면 돼요. 원래는 2.5배인데. 자, 그러면 그날 이후부터 한번 갑시다. 3월 11일 날 제가 방송을 스톱하고요. 기다렸죠. 그러면 저는 이데일리 온에 소속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실제 매매한 종목, 실제 존재하는 종목, 실제 일어났던 종목 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저는 다큐를 찍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죠? 이게
3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3월에, 오케이. 3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다가 주가가요, 쫙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쫙 올라왔죠. 잘 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는요, 주가가 빠질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음봉이 많이 나오겠죠? 예, 주가가 빠질 때는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는. 그리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뭐가 나오죠? 예, 주가가 빠질 때는 음봉이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요, 양봉이 발생하겠죠. 그죠? 주가가 빠질 때는 음봉, 주가가 오를 때는 양봉이에요. 자, 두 가지만 보자고요. 양과 음은요, 양은 플러스고요, 음은 마이너스예요. 아셨죠? 캔들을 보실 때 양봉, 음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기준은 어제 종가 대비고, 어제보다 오늘 올랐어? 어제보다 오늘 떨어졌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기 아주 쉬워요. 예, 아주 쉬우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차근차근 봅시다. 잘 보세요. 이 경우입니다.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음봉입니다. 음봉. 아셨죠? 음봉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아셨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거를 삭제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다가 한번, 예,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자, 볼게요. 음봉, 제가 여기다 지금 뭐라고 썼냐면요. 음봉, 예, 하나, 그리고 음봉 2개, 음봉 3개, 음봉 4개, 음봉 5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할게요. 제가 C1, D2, E3, F4, 그 다음에 G5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요거는 개수입니다. 예, 음봉이 주가가 떨어질 때,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음봉의 개수입니다. 하나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연 이틀, 예, 음봉이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3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음봉이 4개, 그리고 5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강의인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무슨 색? 자, 파란색. 이거를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루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작업복 색깔이에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D2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요거만 지우고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갑니다. 자, D2는요, 이거는 저 아들입니다. 아들이고요. 색깔은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왜? 교복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E3는요, 이거는 엄마로 보자고요. 엄마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할머니겠죠. 할머니. 그리고 얘는, 얘가 아니죠. 이분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집안의 구성을 보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이분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요. 아들부터 할아버지까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집에 계신 거예요. 집에.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직장에 나가셨어요. 자, 가정의 이제 조직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돈을 버셔서 아들 학교 다니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겠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고 아들 공부하고 엄마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두 어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가정 형태인데요. 지금 이러진 않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 돈 벌러 가고요. 아들 편의점 알바하고요. 엄마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박스 주스러 다녀요. 그래야 가정이 꾸려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2억은 돼야, 평균 연봉이 2억은 돼야 이게 이제 가정이 꾸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 가지고도 안 되고 2억은 돼야 그냥 같이 이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지울게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교복 색깔이에요. 아들은 2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 집에서 띵동 초인종이 눌러요. 엄마는요, 지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고, 찌개 끓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요,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죠? 그럼 띵동 그러면 엄마가 부르죠.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부릅니다. 그럼 아들은, 네, 야, 밖에 누가 왔나 보다. 그러면 아들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겁니다. 아들은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아들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들아, 얘 문 열어주는 겁니다. 아들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세 분은요. 엄마 빨간색, 그 다음에 F4, G5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목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쉬워요. 목표가 아셨죠? 그리고 아버지도요. 이게 목표가인데 이분은 절대 강자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이 세 분은요. 조건이 따르는데 아버지는 무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죠. 아들은 역할은요. 문만 여는 겁니다. 아들은 매수고요. 나머지는 매도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신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차근차근 가봅니다. 자, 그날 이후 3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최근까지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 나타나지 않고 저쪽 대전에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무언 짓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S라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아버지는 파란색 은봉 하나, 아들은 은봉 2개 검정색, 엄마는 은봉색의 빨간 원피스, 할머니는 은봉 4개 녹색입니다. 녹색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죠. 할아버지는 흑색깔 고동색을 많이 입으십니다. 5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을 저는 바로 S라인이라고 그래요. S라인은요, 우리 김현빈 가수가 부르는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 얘기죠.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종목을 제가 여기다 아예 써놨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혹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분, 아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아 잘 봐. 엄마 아버지가 돈을 주셨잖아, 주식하라고. 미안하니까, 그치?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잖아. 주식하면 안 돼. 그리고 문자 차단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적해 보니까 다 중국이더만 서버가. 그러시면 안 되고 정부서 막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2월 달인데 2월 달 이게 2월 달에 이게 우리나라는 여기 대구에서 난리 났었다니까. 대구에서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했지. 이때까지. 근데 이렇게 막 쏟아지기 직전에 성수상에 스톱해서 그만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쏟아졌지. 응? 자, 주가가 쏟아질 때 개수가 있어. 잘 들어봐. 개수가 있거든. 자, 개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봐봐. 원래는요 1월이나 2월 달에 팬데믹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저쪽에 한번 얘를 한번 유심히 보실래요? 이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친구 다시 한번 보시기. 이 친구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거래량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11월 달인데요. 뭐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11월 달에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뭐 12월 달, 1월 달 난리 났죠. 12월 달 중국, 우한, 여기 1월, 2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구에서 난리 났고, 그다음 팬데믹 선언하고서 전 세계 모든 증시가 똑같았다. 그러면 똑같았다.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요거를요, 좀 얇게 갑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쓸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래, 할머니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 있죠? 요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시가라고 그러죠. 시가. 자, 그리고요. 여기 2개죠. 이거를 아들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하나, 둘, 셋. 이 엄마. 그리고 이거는 절대 강자 아버지. 아버지는요. 저쪽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잘 보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냅둬요. 어디까지 빠질까? 그거 아무도 모르죠. 아니,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가. 예. 자, 매도가 멈췄다는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냐? 그걸 안다라고 그러면 그건 귀신이다. 그러니까 한번 귀신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린드먼 아시아가 어떤 회사인지를 우선 알고 갑시다. 자, 보세요. 이게 기업 분석인데요. 여기 최대 주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최대 주주. 여기에 74%라고 돼 있어. 잘 들으세요. 모든 종목이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 종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색을 넣을게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의 종목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해서는 아니 되는지는 묻지 마시고, 74%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코스닥 이제 금융회사입니다. 그죠? 투자회사 이런데. 예? 그죠? 예. 자, 보실게요. 여기서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검정 글씨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검정 글씨로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우리는 흑자라고 얘기하고요. 빨간 글씨로 숫자가 표기가 되면요. 붉은 적자에서 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흑자, 적자 기억나시죠? 얘는 흑자입니다. 흑자. 예, 검정 글씨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검정 글씨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요. 부채 비율, 유보율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채 비율이 17%에 571% 되어 있죠.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자,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은 몇 %다? 잘 들으세요. 15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유보율은 잘 들으세요.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요.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디를 가보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스냅샷에 체크되어 있는데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라고 돼 있어요. 재무제표 클릭만 한번 해 주시고 스크롤바를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차입금 비율,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기자본 비율이 많죠. 차입금 비율보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흑자고요. 그러면 회사 괜찮은 거죠. 그런데 사실 차입금 비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뭐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그러면 나쁠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BPS입니다. BPS가 뭐냐? 청산 가치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청산 가치. 청산 가치. 그만뒀을 때 이 회사가 오늘부로 나 그만할래 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내가 5억 들여가지고 뭐 했어요? 삼겹살집을 차렸어요. 2억 보증금에 2억 보증금에 3억 들여서 뭐 해서 시설에서 시설. 인테리어하고 냉장고 사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3억 날리는 거죠. 이거 중고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팔잖아요, 지금. 그죠? 보증금은 2억인데 2억 다 받아요. 월세 3개월 밀려서 주인 눈치 봐서 결국에는 까고 나온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5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 얼마 건질까요? 2억 2천만 원 건졌다 그러면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청산한 금액을 나눈 거예요. 주식수로. 그랬을 때 너 이름이 뭐니? 너 얼마니? 3,3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에서도 그거 배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요. 3,300원이죠. 자, 3,300원 더하기 3,300원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6,6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3,300원 더하기 3,300원은 6,6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린드먼 아시아는요. 목표가가 얼마니? 그러면 저는 6,6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얘기해 주잖아요.
자, 청산 가치가 3,300원인데 목표가는 6,600원이야. 그러면 돼. 그리고 장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대조지 지분도 70% 넘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나이퍼 매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최근처럼 팬데믹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IMF라든가 회계망측한 일들이 10년 주기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땡 잡는 거죠.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전문가로서 이데일리온에 계시는 회원님들께 저는 그분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미리 전에 2019년 12월이 오기 전 2개월 전부터 종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기준으로 하는 어떤 종목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저는 예상하기로는 한반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죠.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계속 동해안에 왔다 갔다 막 했었단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리스크가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팬데믹 그 상황이었죠.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요. 3,300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더했을 때 6,600원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종목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주가가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을 할 때는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거예요. S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차근차근 갑시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4개입니다. 오케이. 4개, 그리고 2개. 아들은 문 열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문 열어주는 겁니다. 아들 문 열어. 자, 보실게요. 자, 양봉이 하나 발생하네요. 또 양봉이 하나 발생하나요? 그리고 또 양봉이 하나 발생하네요. 양봉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양양양 이렇게 읽죠? 네,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양양양양 이렇게 읽어요. 아닙니다. 이건 양양양양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읽냐면 양음, 양양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뭐 캔들 강의, 뭐 캔들 매매. 그 저는 대놓고 얘기해. 그건 개벽다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캔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양봉이라도 어제 종가보다 낮잖아. 이건 마이너스라니까. 손해잖아. 어제보다 이득이고 어제보다 이득이고. 주식시장 다른 거 없어요. 자, 돈만 벌면 돼요. 아셨죠? 뭐 쓸데없는 무슨 뭐 미사여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풍류 캔들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따두두따두두따두두따두인데 지금 이 자리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이요. 띵동 아들이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는 밑에서 양봉이 이 라인을 돌파, 즉 두 가지입니다. 종가 내지는 또는 뭐가 시가가 여기를 돌파하든지 아니면 시가 자체가 이 위에서 시작을 하든지 알겠죠? 그러면 하든지 그러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도 되나요? 노. 왜 그러냐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요. 린드먼 아시아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 또 올라왔어요. 양봉이. 그렇죠? 요 아들선을 잘 보시는 거예요. 안 올라왔어요. 터치는 했죠. 장중에 돌파는 했었죠. 안 됩니다. 주식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과예요.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과. 알겠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런데 이날 드디어 돌파를 했죠. 이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날 저녁에 잠이 안 와야 돼요. 왜? 목표가는 1차, 2차, 3차 정해져 있죠.
아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얘가 BPS가 3,300원짜리라니까요. 이게 더하면 3,300원 더하기 3,300원은 6,600원. 그래요. 지금 2,500원대. 어떻게 해요? 땡 잡았네, 그지? 땡 잡은 거요.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밑에 이제 여기 성소장의 그날 이후 더데이 애프터 요거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량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 저쪽 거리량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날 이후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다가 풍요 캔들을 놓은 거예요. 풍요 캔들. 예? 양음양양 그리고 양양양양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음양양 그리고 양양양양 이렇게 나온 거예요. 풍요 캔들 4개의 캔들이 하나가 돼서 여기를 돌파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셨죠? 이거는 양음 양양 그리고 양양양양 그 얘기예요. 얘는 음이요 양이 아니고 아셨죠? 예, 캔들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캔들 매매 무슨 뭐 단일 캔들 복합 캔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해놨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사안이 있어요. 이 친구 잘 보세요, 이 친구. 얘 잘 봐, 얘 잘 봐. 그러니까 얘가 내일 나는 이 종목에 소위 세상말로는 그렇지, 몰빵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식하게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몰빵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집중 투자. 그 말이죠. 그죠? 응? 네,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정해놓을게요. 내일부터는요, 사도 되는데 밑으로 하한가로 빠지든 갭상을 하든 어제 종가가 똑같이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거리량을 잘 쳐다보고 목표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이 발생해서 여기에 지금 근방에 갈 때 반드시 저쪽 거리량보다 많거나 또는 같거나 세 번째 적더라도 70% 정도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가 목표가 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귀신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실게요. 자, 바닥이 어디야? 여기가 바닥이야. 목표가는 어디야? 고점이 어디야? 여기가 그 고점이겠지.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나 엄마도 발생할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저까지 가는 동안 내일부터 너 편안하게 매매를 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허나 저 거리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또는 작더라도 70% 정도 올라오면 거기가 스톱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S라인 매매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아주 그냥 끝내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보세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밌죠. 난리 났어요. 자, 또 떨어뜨릴 뻔했어요. 괜찮아요. 네, 자, 한번 차근차근 좀 움직여 볼게요. 자, 보세요. 저쪽 거리랑 잘 보라고 그랬어요. 저쪽 거리랑 잘 보시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매매했어요? 바로 저 매매였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피디님. 이것도 잠깐 걷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앞으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저게 바로 스나이퍼2 매매입니다. 그죠? 저 캔들이 73714가 되겠고요. 5선 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하는 거고요. 시작에서 저 파란색 화살표는 저가로부터 3%가 도달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게 저기다가 HTS에다가 희한한 짓을 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S라인 매매도 똑같습니다. S라인 매매도 S라인 매매도 똑같아요. 뭘 적용하냐면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거래량 아까 그 저쪽에 있던 거래량보다 많거나 두 번째 그 거래량과 거의 동일하거나 세 번째
그 거래량보다는 적더라도 70% 합격.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요. 제가 한 겁니다. 어디서요? 37142856% 잘 보실게요. 그럼 하나하나 좀 이제 봐가면서 갑니다. 이 거래량 기억하시고요. 린드먼 아시아 3월 달에 자 방송 끊고요. 저는 이델리온에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열심히 했던 종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오 그래요. 장대 양봉에서 윗골이 다르죠. 팔아야 되나요? 수아님 큰일 났네. 안 됩니다. 이쪽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또는 적더라도 70%거나 그러면 제가 약속을 했죠. 자 한번 약속을 합시다. 자 조건이 있단다. 사부님 말씀하시죠. 저 녀석보다 거래량이 많거나 같거나 또는 70%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쪽 라인에 장대 양봉이 발생한다면 거기가 목표니라. 그러니까 여기 시점으로부터 여기 나오기 전까지 양봉의 저 거래량만큼 나오기 전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행복을 찾거라.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동학개미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식한테 주식하라고 돈을 주시면요. 그 아이는 큰일 납니다. 영국 속담에 왼수진 놈 너한테 왼수진 놈 경마 가르치랬다고 주식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 처음 보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감히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건요.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먹어야 끝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 꼭 아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마무리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 보십니다. 이거 보이세요? 그래요. 거래량 이거 안 돼요. 이거 30만 주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주식은요. 거래량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쪽 거래량보다 많거나 같거나 또는 70%거나 장대 양봉이 녹색선 할머니 빨간색 어머니 그리고 절대 강자 절대 목표가 아버지 위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쫄지 마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걱정하지 마. 소장님 지금 녹색을 딱 올려서 갭상했다가 밑에 음봉 하나 때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거래량보다 많거나 저쪽 거래량보다 같거나 저쪽 거래량보다 적더라도 70%거나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단이 빠지는데 고맙지. 더 사면 되겠지. 그지? 걱정하지 마. 잘 보세요. 수단님 드디어 왔습니다. 수단님 이게 웬일입니까? 상한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분 있죠. 다시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저쪽 장대 양봉이 나옴. 자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조건이 있단다. 사부님 말씀하시죠. 장대 양봉이 이 라인에 나오더라도 저쪽 거래량보다 많거나 두 번째는 같거나 세 번째는 적더라도 70%거나 그러면 팔거라. 그렇지 않은 이상 흔들리지 말거라. 쫄지 말고 조건이라. 이 회사가 아까 재무제표 봤듯이 멀쩡한 회사고 이게 3,300원짜리 BPS 2배 더하면 6,600원이니라.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70%가 넘는 아주 훌륭한 회계망측한 회사인데 똑같이 이렇게 빠졌더라도 이런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동학개미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말 믿지 말고 엄마 말 믿지 말고 일 하는 거 멈추거나 아니면 이 시장을 떠나는 게 좋단다. 아시겠죠? 이미 거래량 어느 정도 120만 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발생하면 대개 사람들은요 와우 합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지금 상한가죠. 자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0.2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76 내려갔다가 30% 딱 때립니다.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 거래량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려보자라고 한 거죠. 자, 어떻게 기다려볼까요? 자, 볼까요? 그 다음날 저쪽 거래량 보시고, 저쪽 거래량 보시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항상 거리랑을 중시 여깁니다. 저쪽 거리랑 중시 여깁니다. 자, 보실게요.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스나이퍼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이고요. 이 거리랑 아까 직전에 11월 달에 있던 리먼 아시아 그 거리랑보다 1 많거나 이 그 거리랑보다 2 같거나,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리랑보다 적더라도 70% 정도거나, 그러면 3, 7, 1, 4, 2, 8, 5, 6%, 100%의 비밀이라는 건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이후에 그죠? 또 상한가를 또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쪽 거래량보다, 그렇죠? 예. 같거나 많거나 적더라도 70%거나, 그리고요, 이 정도 400만 점은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사서 확 집어 던져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를 무슨 매매라고 그래요? S라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성소장이 도대체가 뭐 하느냐고 안 보였느냐 그러면요, 지금 대전에서 이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들 못 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셨죠? 요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을 비교해서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잘 보세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10월, 지금 9월 현재까지 10월, 자 데이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좋아 보이니까 사라고 그러죠. 사고 싶죠? 죽이죠?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 기준으로 140% 갔다라는 거는 1,000만 원 샀으면 2,400만 원, 1억 샀으면 2억 4천이 된 거예요. 장부 멀쩡하고 오케이. 그날 이후에 봅시다. 그날 이후에,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죠. 이제 이해 가시죠?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아요. 이거는 개인이에요. 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아, 동학개미, 으아, 김은국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그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또 고점 부분 6,050원. 아까 얘기했죠. 3,300원 BPS에 6,000, 그죠? 아까 얘기했죠. 6,600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신호 나왔고, 아셨죠?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 그날 이후 지금 린드먼 아시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7개월 동안 지금요, 잠시 겨울잠을 자다가 이렇게 올라왔더니요, 잠깐 혀가 꼬이기도 하는데 다음 시간엔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더데이 애프터 S라인. 그럼 다음 주는 어떤 강의를 할 것이냐? 바로 똑같은 건데요. 바로 다음 시간 종목은요, 여기 보이십니까?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실제 매매했던 사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죠?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은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사실 뭐 TV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은 이데일리 온에서 성삼이 장중에 공개 방송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수요일 밤 11시에는 성 소장님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주식계의 반항아, 주식계의 꼴통 성 소장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유익하셨는지요?